뉴욕 증시가 2019년의 마지막 주말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증시 랠리에 대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기대감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미중 2단계 무역 합의와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발언들을 하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이 요즘에 시끄럽습니다. 주주간 쩐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 부회장 그리고 조연아 간에 이제 굉장한 그 지분 다툼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서 완전히 난타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기타 법인 하나가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편인지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진입을 하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경영 개입에 대한 수위를 높인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섭니다. 기업의 경영권을 국민연금이 개입하겠다는, 즉 기업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을 너무 규제하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주주들 입장은 국민연금이 개입을 해서 잘 못하고 있는 기업들을 혼내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이 더 괜찮은 것인지 또 어떠한 내용들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8일 토요일입니다. 네, 날씨가 조금 풀렸나요? 아니면 추워졌나요? 어제 저녁 같은 때는 날씨가 갑자기 좀 쌀쌀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이제 12월 달은 예년과는 다르게 날씨가 조금 포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옷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안 팔려가지고 회사들이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옷값이 그렇게 싸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쨌든, 겨울은 겨울다워야, 겨울인데,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2월이 마감이 되면서, 주식시장도 이제, 그동안 좀 힘든 상황을 보였다면, 이제 정말 주식시장 같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신바람이 날 만큼, 그런 괜찮은 모습들이 계속 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봅니다. 사실 주말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계속 커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게 되시면은요, 약간 그 고점에 대한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긴 했습니다. 증시가 이제 약간 혼조 양상, 다우지수는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소폭 상승이었죠. 0.08%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에 대한 랠리로 좀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하락세를 좀 보였다. 0.17%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스닥 지수는 9,000포인트 넘은 그 시점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하루 정도만 좀 잘 나스닥 지수가 유지만 잘 해준다라면 9,000포인트를 넘기는 그런 모습으로 2019년이 마감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 미국 증시,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들 좀 놓게 되면은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소식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좀 연관지어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제 무역 합의 서명식 이런 것들을 좀 개최하겠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미국 경기는 이미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굉장히 관심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경기가 6%포인트대의 경제 성장률을 다시 회복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어떤 소매 판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가장 힘을 좀 실어주는 부분들이 미국 소비의 증가거든요. 어제 저녁에 그 방송에서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지만은,
미국 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긍정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좋은 이야기거든요. 이게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좋은 영향들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소매 판매가 증가하게 되고 이 어떤 민간들의 어떤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경제의 발판이 되는 그런 소비 증가와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은 시장을 밀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본다라면 이제 중국 쪽의 경제 지표를 보시면 돼요. 중국 쪽에도 이제 그 산업 생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이 이제 크게 증가세를 좀 보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안 좋은 포인트라고 좀 보실 수가 있었죠. 이게 공업 이익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5.4% 늘어나면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크게 이제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늘어나지 못했다거나, 이 상승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5.4%나 증가하게 되니까, 중국 시장도 이제 살아나는 것 아니냐, 중국 경기도 이제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을 만들어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온 수준에서의 그런 부담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조금 반영해줬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지수든 어떠한 기업이든 어떠한 주가든지 간에 매번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상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에 대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살짝 들어와서 조정을 좀 받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현재 시장 상황이 우상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만 잘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상당히 이제 멋진 말이죠. 나에게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이런 거가 비슷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2단계 무역 합의가 있고, 또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뭐냐면요, 앞으로 추가적인 주식시장의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트럼프가, 이 주가 상승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이유는 뭐가 되겠는가? 사실적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금리도 인하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과 그 다음에 증시 상승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증시 상승에 굉장히 이제 열을 좀 올리고 있고 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내년 대선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가 이제 가장 신뢰도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총선이라든지 선거라는 부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주식 투자라는 부분들을 끌어올릴 필요성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401k 법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이 이제, 이런 주식 투자에 가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직간접적으로 이 주식 투자에 가담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의 재산이, 일단은 내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다라면은 주식시장이 올라갈수록 나의 재산이 불어나는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정부 굉장히 잘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이번 정부 잘하고 있네, 경기 좋네, 먹고 살만하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모아가고 있는,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또 선거철만 되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좀 씁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우상향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 기대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어쩌면 내년 한 해 동안에 잔 파도는 있겠습니다만 큰 물줄기는 우상향 쪽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상승이 시작된 이후에
시작이 다 끝나고 나서, 다 상승하고 나서 매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죠? 상승하기 전에, 또는 상승의 초입 구간에 이미 시작이 되고 있을 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럴 때가 가장 좋은 투자의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린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연말 연시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성을 잡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좋은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식은요, 한진칼 이야기 조금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종목 진단을 한번 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여기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제법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제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게 사후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사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렇게 지분 싸움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식들 간에 이제 싸움이 또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싸움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내년 3월에 지금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지분 싸움이 되는 거죠. 내가 들어갈래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짱을 먹겠다라는 부분들이 되려면 지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 회장 같은 경우가 6.5% 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 회장의 어떤 우호 지분이죠. 이쪽이 이제 델타항공인데 이게 10%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분율이 16.5% 정도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이제 반대로 들어가는 이제 세력이 바로 이제 조연아 부사장이죠.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 사람이 이제 6.4%. 그 다음에 엄마가 또 이제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명희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정석기업 고문이죠. 네, 이 고문이 5.3%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6.4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합치고 되면은 이제 전부 다 18.2%가 되는 거고요. 제법 많은 편이죠. 네, 그 다음에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17.2%대. 최근에 이제 한진칼 주식 사들이고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갑자기 기타 법인이 하나가 슉 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기타 법인의 지분이 쑥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매수를 계속 해주는 지분이 좀 드러나고 있다. 근데 이 기타 법인의 정체가 어디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반도건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건설 같은 경우가 최근에 한진칼 지분을 계속 사들이면서 총 지분율이 무려 6.2%까지 올라갑니다. 이 반도 쪽에서는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 나 그냥 투자의 목적이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년 3월에 이제 주총이 열리게 됐을 때는 분명히 무언가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좀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반도 쪽 관련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기타 법인의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진칼의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조원태 회장 그리고 이 조 회장을 견제하려는 반대 세력 지금 여기가 막 싸움이 붙기 때문에 내년 주총에서 결정되기 전까지 한진칼의 주가가 또 빵 하고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겠다. 사실 M&A라든지 이렇게 지분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싸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가 마르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이 지분 한 주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서로 매수를 막 해주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죠.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가 이 기타 법인의 정체가 뭐 어디인지 반도 건설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조원태 회장이 이길지 조연아 예전 부사장이 이길런지 뭐 그쪽이 이길지 이쪽이 이길지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서 경영권에 조금 깊숙이 참여하고 견제를 좀 해주고 있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지분 싸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면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국민연금의 이제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그 수위가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횡령 또는 배임을 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또 여기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다라면 이사 해임이나 정관 변경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요,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기업의 가치 또는 주주의 가치가 크게 훼손이 되었다라면 그 상황만으로 투자에 대해서 재검토해라. 뭐 지금 이게 확정이냐 아니냐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취할 수 있는 조치 자체가요, 이사 해임 또는 정관의 변경 요구,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사를 해임하거나 정관 변경에 대한 요구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막중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큰 덩어리 묵직한 부분들을 국민연금이 개입할 수 있게끔 해놨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시각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경영자 쪽 입장에서는요, 기업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넘쳐나고 있는데,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활용해가지고 또다시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재계에서는 제법 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길들이게 하는 이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뭐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오너들을 해임하겠다, 그런 얘기. 뭐 주주권에 대한 어떤 행사, 이 소요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이사해임이나 정관 변경 등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기업을 압박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사실적으로 이제 경영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열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읽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기업인데 그냥 어서 듣도 보도 못한 국민연금이 돈으로 지분을 사갖고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열받는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기업을 압박하고 기업을 길들이는 이런 수단으로 정부가 기업을 너무 쥐락펴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불만을 토로할 수가 있겠죠. 근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기업한테 굳이 제재 안 들어간다. 니들이 못하고 니들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제재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느냐. 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열받는 게 뭐냐면, 기업의 어떤 경영진들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지들 멋대로 배임하고 횡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쥐락펴락하다가 그냥 주가를 완전히 개박살 내놓고 그냥 떠나버리고 정리해버리고, 그러면 손해만 그대로 주주들에게 돌아가더라,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열받는다, 국민연금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맞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업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경영성, 이런 것들을 계속 개입하면서 침해를 하게 되면 기업 발전에는 이렇게 좀 저해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예로요,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예를 든다면, 중국은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이 기업의, 이 중국 기업의 어떤 그 방향성이나 목표, 이런 것들을 막 정해주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경영인이 자기의 어떤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정부가, 그것도 이제 전문 경영인이 아닌 정부의 어떤 관계자들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끌고 가다 보니까 기업이 결국에는 도산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에서 경영에 개입을 하기는 하는데, 경영권에 대한 어떤 부분들까지 이렇게 들고 흔든다는 것은 기업의 독자적인 어떤 자율성, 성장성, 이런 것들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도덕성, 경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주주들에게 피해가 되면 이거 열받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이제 뉴욕 증시가 혼조세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순간이 오지 않았다,
네, 아직 증시의 랠리는 더 남아있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 하면서 내년도 대선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더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진칼 주주 간의 쩐야 전쟁이 시작되면서 주주들만 일단 불구경하면서 신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뭐 오너가 되든 사실은 주주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조원태든 조연하든 어쨌든 다 같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거기서 이제 주권을 잡던 관계는 없고 대신에 서로 간에 이런 지분 싸움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빵빵빵 튀어 올라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겐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국민연금이 경영 개입에 대한 수위를 높이겠다라고 방침을 밝혔는데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경영자 측 입장과 주주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온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어떤 것이 좋을지. 아마 뭐 이렇게 되긴 될 겁니다. 법으로 정해질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더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국이 투기꾼에게 이롭지 않은 제도를 고안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 투기꾼이 돈을 번다는 것은 곧 당국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게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 정책이 잘못 쓰여가지고 투기꾼들, 즉 정당하게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례를 악용해가지고 돈을 벌게 된다면 정말 열받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 이야기인데,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을 당장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게 아무리 악법일지라도 그 부분들은 일단 힘을 받고 들어간다. 뭐 예전에 MB정부 때 4대강 같은 거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4대강 같은 경우도 잘못된 법이었다,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일단 정부가 유지된 동안에 계속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2월의 마지막 주말 이제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신나게 보내시고요, 행복한 주말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